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치료. 어떤 부모들은 이 시기를 청소년기의 상징인 호르몬과 수염이 등장하기 전 마지막 저항의 시기이고, 원래부터 힘들었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학교 생활과 사회적 접촉으로 주위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게임을 선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자아에게는 관련성과 일관성, 스트로크, 인정, 승인, 도움이 제공하는 안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순종과 협조, 그리고 창조로 이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얻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감정 분출과 시험하기, 경쟁, 회피, 절도, 유혹 같은 3살 때의 조작 기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런 조작 기법은 가족에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9에서 12세 사이의 사춘기 이전 아이들을 집단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졌고, 아이들의 부모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학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학년 말이 되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외모도 변한 겁니다. 얼굴 표정과 태도에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던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놀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 가족이 부모와 아이들 간의 의사소통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부모는 자신의 대화 안대에 더 이상 아이가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계약의 개념을 사용하여 어른자아 어른자아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이 계약 관계를 이해했을 때, 다시 말해 계약을 이행하려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약이 깨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해했을 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나는 계약이 삶의 방향과 질서를 일관성 있게 확립해주는 아주 뛰어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어른 자아의 발상입니다. 따라서 어른 자아가 이따금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변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이제 4살 꼬마가 아닌데도 많은 부모들이 과거와 똑같이 아이들을 대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어른 자아를 사용하는 능력도 부쩍 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어른 자아로 자신의 현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마찰을 줄이려면 아이에게도 어른 자아가 있으며
더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했던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BAC를 쉽게 익혔고 그것을 재미있고 유익한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꿈꾸고 원대한 이상주의를 발전시켰고 교우 관계에서 새로운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선과 악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처럼 피로 약속하고 더 많은 삶을 맛보고 싶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에 대한 염려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관심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부모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동양 철학자였던 앨런 와츠는 부모들의 자기 패배적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아이와 가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걱정한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여기면서도 상당수 부모들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지를 놓고 죄의식을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잘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도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동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착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할 일이 말썽쟁이를 돌보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아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또한 나는 아이가 행복해지길 원해가 아니고 우리 집은 활기가 있는가이고 나는 아이가 창의적이길 원해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것에 흥분하는가이며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길 원해가 아니고 내가 지난달 또는 지난해 읽은 책이 몇 권이지이며 아이에게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나는 친구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상을 가지면 좋겠어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상이 있는가? 그 이상이 내가 하는 일에서도 드러날 만큼 중요한가? 아이에게 내 신념을 말한 적이 있는가이며 아이가 인정이 많았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나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었는가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은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신이 사로잡힌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고 새로운 길을 밟을 수 있으려면 먼저 부모가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동하면서 어른 자아가 점점 강해져야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감에 맞서 싸울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